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28강 증상이 어떻죠? 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약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I need some cold medicine. 감기약을 좀 주시겠어요? I need 필요합니다. cold. 자, 여기서 cold는 추운이란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어떠세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증상이 있냐면 그쵸. 추운 증상이 있죠. 그래서 cold가 명사로 쓰이면 감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기. 자, 메디슨 약이죠. 그러면 저는 감기약이 필요해요. 감기약을 좀 주세요. What are your symptoms? 그렇죠. 증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감기약을 따르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symptom 하게 되면 증상입니다. 그럼 증상은 무엇이에요? 니까 증상이 어떻게 돼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 need some cold medicine. What are your symptoms? 자, 여러분, 이 symptom이라는 단어에 묵음은 없어요. 근데 MPT, 자음이 3개 겹치죠. 그래서 두 번째 P를 발음을 안 할 따름이지 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묵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갑니다. 자, what 다음에 I예요. 연음하면서 역할할게요. What아. I have had a bad cough for a week. 자, 우리가 증상을 얘기할 때는 have 동사 씁니다. 그러면 뭐 저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주시면 되죠. 근데 자, 여기 보면 have had기 쓰였어요. have had. 이게 뭐냐? 현재 완료. 여러분, 현재 완료 언제 쓰세요? 그치? 과거 시점에서 현재까지 쭉 보고 싶어서. 여러분, 병원을 가시거나 약국을 가시려면 과거 아픈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아프기 때문에 가는 거죠. 중간에 낫는다거나 이러면 안 가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로 얘기하시는 것보단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쭉 아팠다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어떻게 만들어요? have 플러스 과거 분사죠. 그래서 이 have는 현재 완료를 만드는 have고요. 이거는 have의 과거 분사죠. 그래서 have had가 쓰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bad 하면 나쁜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증상, 아픈 증상이랑 같이 들어가게 되면 나쁜이니까 심한. 자, 고프는 기침이라는 명사와 기침을 하다 동사가 다 됩니다. 그러면 저는 심한 기침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심한 기침을 했어요. For a week. 자, 여기서 보면 for는 뭐뭐 동안. 근데 a week이니까 일주일 동안. 오케이, 알겠어요. Here's your medicine. 여기 약을 드릴게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 have had a bad cough for a week. Okay. Here's your medicine. Thank you. 헤드 다음에 어예요. 연음하면서 약화 헤러. 그 다음에 코프의 GH는 묵음이 아니에요. F 발음. 바람이 빠져야 돼요. cough. 그 다음에 for 다음에 어죠. for가 원래 단독으로 발음을 할 때는 R 사운드가 정확하게 발음이 안 나는데 이렇게 모음과 만나게 되면 연음이 되면서 삽니다. for. 그러면 I have had a bad cough for a week.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 here's는 뭐예요? Here is의 줄임말.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이제 타시게 되면 뭐가 되냐면 뭐 하루에 3번, 식후에, 식전에, 뭐 하루에 2번 뭐 이렇게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take. 우리가 약을 먹는다고 하지만 복용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영어로 take이에요. 그것을 복용하세요. 3 times. time에는 s가 안 붙잖아요. 그쵸? 근데 time에
s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처럼 횟수, 두 번째는 배, 곱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s가 붙어요. 근데 3니까 3번. 그거 3번 드세요. a day. 아까 a week 하면 일주일이고 a day니까 하루에. 3번 드세요. after meal. 식전이 있고 식후가 있는데 after meal이니까 식후에. 자, meal은 식사라는 뜻이죠. 물론 음식의 세트 메뉴라는 뜻도 있어요.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Take it 3 times a day after meal. take 다음에 is니까 연음해서 take it. 그 다음에 times에다가 s가 붙었죠. 이 s는 꼭 발음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발음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s는 꼭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뒤에 어로 연음시키세요. times. 그러면 take it 3 times a day after meal. 그런데 이제 이 문장에 s가 두 번 나와 있잖아요. time의 s와 meal의 s가 있는데 이 meal의 s는 복수형 어미 s니까 안 하셔도 돼. 근데 time에 붙은 s는 발음을 꼭 하셔야 되지. 자, 그 다음 볼게요. 무조건 쓰게 되는 핵심 회화 표현. What are your symptoms? 이거 앞에서 나왔고요. 아이고, 이거 고친다는 거 제가 안 고쳤네. 해러 bad가 빠졌어요. I have had a bad cough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심한 기침을 했어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What are your symptoms? I have had a bad cough for a week. 활용도 100% 현지 표현. I need some head medicine. 자, 저 두통약 좀 주세요. 라는 얘기죠. 앞에서는 무슨 약이었지? 콜드 메디슨. 앞에서는 기침약을, 그러니까 감기약을 달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헤드에이크. 헤드에이크 하면 두통이죠. 헤드가 머리고, 에이크 통증이니까. 머리 통증, 두통이죠. 그래서 두통약을 주세요. 앞에서는 I need some cold medicine. 감기약을 주세요. Can I buy this without prescription? prescription 하면 처방전이에요. Can I는 언제 쓰죠? 허락, 양해를 구할 때. 그러면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뭘로 바꿀까요? 그치. May I 블라블라. 그럼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을 without 뭐뭐 없이 prescription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약은 두 가지 종류예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 있고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약이 있죠. Here is the prescription. 여기 처방전이요.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앞에서는 Here's the medicine. 여기 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prescription이라고 했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 need some headache medicine. Can I buy this without prescription? Here is the prescription. 여러분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 그렇죠? 에이기라는 단어에 H가 묵음이에요. 안 그러면 CH 합쳐서 치 발음 나죠. 그러니까 치읍 발음 나죠. 치 발음이 아니라 치읍 발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can 다음에 I예요. can I. 그래서 headache 하지 마시고요. 이거 받침으로 넣으셔서 ache 해주시면 되겠죠. without이죠. 그래서 th 넘겨서 without. 그래서 can I buy this without prescriptio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how should I take this요? 제가 아까 복용하다는 take 동사 쓴다고 했죠. 이것을 어떻게 복용해야 하나요? should I를 보통 우리가 쓰게 되면 충고나 조언을 구할 때 Should I take it after meals?
자, after meal 식후죠. 식후에 그것을 복용해야 하나요? There aren't any side effects are there. 그죠? 자, 여기 보시면 side effect 하게 되면 부작용이에요. effect 하면 원래 영향이라는 뜻인데 그 side가 뭐예요? 편, 쪽, 옆이라는 뜻이죠. 그럼 옆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주 영향이 아니고 옆의 영향이죠. 그래서 부작용을 side effec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문장은 문장의 종류가 뭐예요? 부가의문문이죠. 우리 부가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요? 그치. 여기 there are를 썼으니까 there가 그대로 쓰는데 의문문이니까 동사 주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동사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are there이고 앞에가 부정이니까 뒤에는 긍정. 이거는 전형적인 부가의문문을 만든 건데요. 이렇게 어렵게 생활영어에서는 부가의문문 안 만들어도 돼요. 딱 한 단어만 쓰면 돼. 첫 번째, 맞죠? 라는 right. 두 번째, 그렇죠? 라는 okay. 세 번째, 허라는 감탄어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써버리면 돼요. 그러면 뭐 부정문인지 긍정문인지 이런 거 안 따지셔도 돼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How should I take this? Should I take it after meals? There aren't any side effects, are there? 여러분 이거 세 개가 다 의문문이죠. 근데 문장의 끝에 억양이 동일한가요? 아니죠. 첫 번째는 how의 의문사니까 내려주시고 두 번째는 should니까 문장의 끝을 올려주세요. 조동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가 의문문은요. 억양이 두 가지예요. 올리는 쪽이 있고 내리는 쪽이 있는데요. 올리게 되면 yes, no로 대답할 때. 내리는 거는 답은 필요 없어요. 확인과 강조하기 위해서. 그땐 내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아이. 그쵸? 슈드의 L 사운드. 요렇게 활용되는 거 크드, 우드 다 L 사운드 묵음이에요. 그래서 슈드 다음에 아이니까 연음할게요. 그러면서 약화할게요. should I. take 다음에 이시니까 take it이죠. 그러면 should I take it after meals? 이렇게 될 거예요. I'm allergic to aspirin. allergic 하게 되면 알레르기가 있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알레르기는 노마자 표기대로 읽는 거고요. 알러지죠. 자, 그래서 I'm allergic to 그럼 어디에 알레르기가 있다는데 아스피린이죠.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우리 그 의약품에 대한 알레르기도 알레르기지만 어떤 그 또 알러지가 있냐면 땅콩, 피넛이죠. 그래서 I'm allergic to peanut 하게 되면 저 땅콩이 알레르기 있어요. 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연습해봐요. I'm allergic to aspirin. 자, 한눈에 익히는 필수 단어. pharmacy. 자, 여기 ph는 합쳐 발음 나고요. 이거 f 발음이 아까 코프 gh가 f 발음 나는 것처럼. 자, 미국은 약국이 두 가지 종류예요. pharmacy는 처방전이 있는 약을 파는 데고요. 드럭스토어는 처방전이 없는 약을 파는 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화제나 뭐 진통제나 이런 거, 그러니까 해열제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약을 파는 데는 드럭스토어. 주럭은 약이란 뜻도 있는데 앞에서 약이 나왔죠. 여기 밑에 있는 메디슨. 근데 그거 말고 주럭은 마약이란 뜻도 갖고 있어요. 자, pharmacist예요. pharmacist가 약사. 우리가 ER만 붙여서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IST를 붙여도 돼요. 우리가 아트 하면은 예술이잖아요. 근데 아티스트, IST를 붙이게 되면 예술가 되죠. 자, prescription, 처방전, medicine, 약, 그 다음에 pill,
알약. 그 다음에 슬리핑 필이에요. 이게 수면제인데, 자, 여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메디슨은 크게 알약이 있고, 물약이 있고, 가루약이 있어요. 알약은 필이죠. 물약은 시럽이에요. 우리 꼬마들한테 시럽 먹자 하잖아요. 물약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커피 전문점 가시면 테이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설탕을 챙겨주기도 하지만, 보통 매장에서 먹을 때는 시럽은 본인이 뭐 첨가해서 드세요라고 하면서 설탕을 주는 게 아니라 보통 시럽을 주는 데가 많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루약. 꼬마들은 알약을 못 먹으니까 가루약 주죠. 파우더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파우더 하죠? 네, 그거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슬리핑 필을 볼게요. 여러분, 슬립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잠자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잠자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도 있어요. 잠자다라는 뜻도 있지만 잠이란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필은 알약이고 슬리핑이에요. 그럼 여기서 슬리핑은 현재 분사 동명사. 그치? 동명사. 왜? 알약은 알약인데 잠드는데 필요한 알약이라서 용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동명사. 수면제 왜 드세요? 잠자려고 먹잖아요. 그래서 슬리핑. 자, 그 다음 진통제. 여러분, 진통제가 무슨 말인지 저한테 한국말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통증을 죽여주는 약이잖아. 그치? 통증은 페인. 아까 액이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페인을 쓰고 죽이다가 킬이죠. 그 다음에 이하를 붙이면 도구 사람이 되지. 그래서 고통을 죽여주는 도구, 페인킬러.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Pharmacy, drugstore, pharmacist, prescription, medicine, pill, sleeping pill, painkiller.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H는 F 발음이고요. 자, 드럭이죠. DR 사운드. 근데 R 사운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드럭. 그 다음에 스토어가 맞는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이니까 드럭스토어. 프리스크립션이에요. 근데 S 사운드 중에 그 다음 무성음 C니까 스크립션이 맞는데 쌍잠해야 되죠. 스크립션 이렇게 되겠죠. 밴디지예요. 밴디지는 붕대고요. 스티킹 플래스터예요. 스틱하게 되면 우리가 명사로 쓰면 막대, 동사로 쓰면 끈적하게 붙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예요. 그러면 반창고도 끈적끈적해서 붙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티킹. 근데 플래스터가 일회용 반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스틱은 뭘로 쓰인 건가? 동명사, 현재 분사. 플래스터, 일회용 반창고는 반창고인데 끈적끈적해서 붙이는 반창고죠. 이것도 동명사, 용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스티킹 플래스터보다 더 많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일회용 반창고, 밴드에이드. 밴드는요, 묶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하는 앱이 밴드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주고 묶어준다 해서 밴드고, 그 다음에 에이드는 뭐를 이렇게 합쳐갖고 하는 그런 어떠한 묶음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일회용 반창고는 하나만 팔지 않고 묶음으로 팔아주잖아요. 그래서 밴드 에이드고요. 이게 소위 말하면 상표예요. 상표명이에요.
근데 워낙 유명해서 스티킹 플래스터보다 밴드에이드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심톰 증상이고요. 콜드 명사로 쓰면 감기, 형용사로 쓰면 추운, cough 명사로 쓰면 기침, 동사로 쓰면 기침하다, dizzy 어지러운.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bandage, sticking plaster, symptom, cold, cough, dizzy. 이것도 마찬가지야. stick이 맞는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이니까 쌍자음 sticking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headache 두통 앞에서 나왔고 stomach ache예요. stomach 이게 배 복부란 뜻이에요. 그래서 복통 scratch 내 마음에 스크래치를 냈어. 네가 그런 말도 하지만 내 차에 스크래치 났죠. 이게 뭐예요? 긁힌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칼에 베이던 어디에 긁히던 하게 되면 상처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파이거나 이러죠. 그래서 이거 다 스크래치예요. 자, 그 다음에 사이드 이펙트 하면 부작용. 그 다음에 알러지 하게 되면 알레르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로마자 표기로 하는 거고요. 영어는 알러지 해주셔야 돼요.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headache, stomach ache, scratchy, side effect, allergy. 자, 여러분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 그렇죠. 아까 헤드액 나왔으니까 말고 스토막 자체에서도 H가 묵음이야. 아니면 스토막츠가 돼야 되겠죠. 근데 H 묵음이죠. 그 다음에 스크래치가 맞는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C니까 스크래치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오늘 투데이스 퀴즈는 부작용을 영어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데이스 팁은 백패킹이에요. 여러분 백팩이 뭐냐면 배낭 등에다 매는 뭐라고 해야 되나? 꾸러미? 그쵸. 등에 매는 꾸러미죠. 근데 이제 ing가 붙은 거 보면 이게 뭐냐면 동사로 쓰면 배낭을 꾸리다 라는 뜻이에요. 백패킹은 지고 짊어지고 나른다는 뜻으로 1박 이상의 야영 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정해진 구간을 여행하는 것이다. 등산과 트레킹의 묘미가 복합된 레저 스포츠로 산의 정상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발길 닿는 대로 걷는다는 점에서는 트레킹과 유사하지만 주로 계곡이나 냇가를 끼고 발걸음을 옮긴다는 점에서는 트레킹과 구분된다. 여러분 1박을 하죠. 그럼 꼭 필요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인간은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트레킹이라는 거 우리 보통 가벼운 산행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등산이에요. 그거는 트레킹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날 갔다 그날 오기 때문에 보통 뭐라 그럴까? 계곡이나 냇가, 즉 물을 끼지 않아도 되는데 이건 1박 이상의 야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꼭 껴야 돼요. 그래서 계곡이나 냇가를 끼고 발걸음을 옮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백패킹까지 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